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볼까요? 정서환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시간 외에서는 어제 자동차가 부릉부릉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제는 전기차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 부릉부릉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에 지아이텍이 반응을 했고요. 7%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23일 기업 설명회까지 열린다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포르쉐 상장을 추진 중인 폭스바겐. 이 폭스바겐의 노르웨이 정부 펀드가 투자 자금을 약속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에 코리아 FT와 세아 메카닉스 두 종목이 시간 외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PBV죠. 그러니까 택시 등에 활용되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인데요. 이 시장 진출 소식과 함께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 기대감에 모트렉스와 DY가 시간 외에서 각각 4%, 2%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대체로 자동차 관련 주식이고 네. 또 2차 전지 폐배터리 요즘 시장에서 그렇죠. 가장 핫한 인기 주죠. 있는 네. 테마인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중에 아직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다. 어떤 종목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모트렉스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듯이 이제 PBV 관련된 이제 뭐 진출을 하겠다. 특히 이제 그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모트렉스가 이제 IVI라고 해서 차내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제품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PBV 이제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향후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자회사의 전진 건설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된 이제 건설 기계 장비 관련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성장성도 향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있고요. 일단 상반기에 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아마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 성장세는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모트렉스 많이 올랐다는 부담은 없습니까? 네, 일단 최근 한번 6월 달에 한번 급등을 한번 했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 있고요. 옆으로 계속 지금 한 2달 가까이 옆으로 횡보를 한 상황에서 어저께 머리를 이제 잠깐 들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가격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모트렉스 시간의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특징주도 함께 살펴볼까요? 전해주십시오. 네, 힘들었던 어제 시장, 이 금융권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잘 갔던 2차 전지라던가 폐배터리, 카메라 모듈 쪽이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을 해줬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잘 간 건 아니고요. 그 섹터별로 이 대장주, 그러니까 대표했던 종목만 그나마 선방을 해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양 매도까지 나오면서 수급이 약했던 가운데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의 연속성을 보였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장바구니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그동안 강달러로 인해서 종합 지주사에 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사모펀드와 함께 2차 전지주에 관심을 보이며 LNF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또한 전구체 배터리에 관심을 보이며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벌틱 운임지수 상승에 해운주도 담았습니다. 사실 이 벌틱 운임지수 모멘텀으로 해운주가 다 갔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 종목, 이 펜오션과 대한해운 두 종목 정도만 가졌는데요. 외국인은 펜오션을 선택해서 7일 연속해서 사들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K2 전차 수출 현실화 기대감의 현대 로템과 KTNG까지 5일 연속해서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기업의 연속성을 보였을까요? 일단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이 명신산업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또한 애플 모멘텀으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제공 업체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을 무려 2주 넘게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지주도 괜찮았죠. 이 기관은 국제 펄프 가격을 주시하면서 한솔 제지주를 담아냈고요. 그 밖에도 여행주 하나투어와 GS 리테일까지 11일 연속해서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네. 자, 외국인 특징주 가운데에서는 어떤 종목을 꼽고 싶으십니까? 네, KTNG 조금 관심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물론 그 KTNG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이제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배당주다라고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원체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주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16일 이후에 건 2주 동안 78만 주 넘게 지금 순매수를 할 만큼 국내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세가 뭐 꾸준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KTNG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담배가 대부분의 매출을 한 60% 넘는 수준이 이제 담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3% 정도가 이제 홍삼을 비롯한 이제 건강식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고 약주고. 네, 그렇죠. 병주고 약주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예. 네, 일단 뭐 담배 관련된 수출이 뭐 계속 지금 꾸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남미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제 수출이 많이 이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뭐 그동안 이제 부진했었던 중동 지역의 이제 수출도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거래량뿐만 아니라 이제 스틱형 전자담배라고 그러죠.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이제 많이 보는 그런 이제 전자담배인데요. 그 매출 성장세가 지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스틱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의 47%로 지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꾸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뭐 지금 한 83,000원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83,000원대 매수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뭐 9만 원대까지 뭐 일단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9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절은 뭐 8만 원을 깨면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KTNG 혹시 가격 전략까지 전해주셨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오늘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보면 이렇게 핫한 종목들이 많은데 네. LNF, 뭐 전구체 배터리, 네. 그다음에 벌크선 관련한 페노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방어적인 네, KTNG를 방어적이죠. 가장 핫한 종목을 피해 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일단, 지금도 네. 섹터 이제 종목별로 좀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기존적으로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제일 이제 핫했었던 게 이제 뭐 테두 이방원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뭐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네. 폐배터리 관련 네, 그렇죠. 주식이라든지. 네, 기본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지금 시장 내에서 물론 뭐 더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미국 관련된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렇군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좀 주춤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매크로를 보시기 때문에 KTNG를 소개를 해주셨군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풀렸습니다. 자, 기관 특징주는 어떤 것이 투자 매력이 있습니까? 네, 뭐 지금 기관들이 한 15일 연속 지금 매수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전 조금 관심 있게 하이비전 보시면 시스템. 예.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상반기의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카메라 모듈 부분의 매출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 이제 아이폰 14가 공개되면서 관련된 뭐 검사 장비가 다시 이제 좀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보다는 아마 지금 하이비전 같은 경우도 지금 신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조립 검사 장비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매출이 이제 줄면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패키지 조립 검사 장비를 지금 이제 세방 리튬 배터리에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판매가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지금 국내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셀 기업의 이제 검사 장비를 이제 납품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아마 하반기 이후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조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외에 이제 자회사에서 최근 뭐 차량용 이제 센싱 카메라 제조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거니까 뭐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뭐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매수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어저께 19,000원에 끝났는데 9,000원
조금 넘어서 끝났는데 19,000원대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인 그러니까 22,500원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크게보다는 지금 일단 매물벽이 일단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벽을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23,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손절은 그렇군요. 16,000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매물벽이 두터운 가격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충분히 소화 가능한 모멘텀들이 네, 일단 뭐 최근 있다.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수급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7월 달에 13,000원의 바닥권에서 단기간에 많이, 네, 많이 또 올랐죠. 올랐어요. 네네. 예.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봤고요. 다음은 사모펀드 순매수 특징주 보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사모펀드 사실 이 상대적으로 수급 중에 단기적 수익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종목 변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2차 전지에 대한 꾸준한 사랑을 보이면서 어제도 그 모습 이어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외국인과 함께 LNF까지 함께 담아내면서 여전한 2차 전지 사랑 확인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24년 이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87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기대감에 힘입어 삼성 SDI가 올라왔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세에 힘입어서 어제 2%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탈환 소식에 더불어서 또 여기에 러시아 지방 대표들이 푸틴 대통령 사임 요구 청원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재건주가 부각을 받았고요. 현대 건설기계를 사모펀드는 사들였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네요. 네, 예, 2차 그렇죠. 전지 대표주, 소재주 요즘 다 좋은데 네. 사모펀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물론 이제 2차 전지 뭐 나쁘진 않죠. 네. 근데 오늘 갖고 온 건 이제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최근에 움직임을 이제 뭐 며칠 그저께서부터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다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일단 투자할 때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뭐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로 한 10시간 가까운 이제 비행 거리가 있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의 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우세한 그런 이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그 유럽 내에 이제 그 관련된 딜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럽 판매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판매를 할 가능성은 뭐 조금은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보다는 이제 뭐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북미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다음에 제3세계 유럽 그다음 제3세계 관련돼서 지금 최근 매출이 계속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체 매출 이제 90%를 해외에서 발생시키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 내 매출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 내의 매출이 한 20%를 차지했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도 그게 절반 이하로 지금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은 좀 우려 섞인 뭐 걱정거리는 있긴 하지만 일단 중국이 이제 10월 달에 전인대 대회가 이제 끝나고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이 이후에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뭐 중국 정부에서 한 6조 8천 위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조 정도의 이제 인프라 관련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뭐 발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근에 이제 부진했었던 건설 중장비에 대한 수출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를 지금 100조 루피 정도를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인도 시장 내에서 뭐 지난 이제 2분기에 시장 점유율 1위를 할 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만약 이렇게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어저께 이제 45,500원을 끝났는데요. 뭐 최근 움직임을 봐서는 뭐 4만 원대에서 뭐 충분히 뭐 매수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 자체가 옆으로 지금 뭐 한 두 달 정도 뭐 35,000원에서 42,000원 사이에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뭐 4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목표 가격은 한 10% 정도 위, 그러니까 전 고점 수준인 45,000원까지는 뭐 단기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은 36,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 재건 주식이 어려울 때 대안이 될 거라는 얘기들을 계속했는데 네. 그때마다 나오는 질문들 우리가 재건하는데 우리 기업이 가겠습니까? 미국이 네. 주도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진짜 관련 기업이 있습니까? 라는 의문들인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사실 네. 테마주라는 네, 그렇죠. 성격이 좀 테마주.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제 그 네. 중에 보면 아예 그 수출이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편입이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투자하실 때 유념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현대건설기계도 재건에 직접 참여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뭐 유럽이나 그러니까 그런 아니면 분위기.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만약 건설 회사가 뭐 많이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건설 중장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예. 반영이 된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은 손절선 꼭 지키시면서 예, 트레이딩 관점 대응이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